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참 기운이 좋다. 혹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좋았어. 이처럼 공간에서 오는 기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과 마음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집엔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들어오며 일이 잘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땅의 이치와 자연의 원리를 통해 해석해온 동양의 지혜입니다. 특히 집의 구조, 방향, 배치, 물건의 위치, 그리고 공간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면 복이 들어오는 집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공통된 구조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과 행운, 사람의 기운은 흐름을 타고 들어오며 그 흐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집의 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이 들어오는 집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특별하며 부자의 집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풍수지리의 정통 이론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의 기운은 중심에서부터 퍼진다. 복이 드는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전통 풍수에서 중심은 단순한 위치 개념이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퍼지는 중심축을 말합니다. 이 중심은 대부분 거실로 설정되며 그 거실에서 각 방과 복도가 뻗어나가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퍼지는 기운은 방마다 동일한 기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심이 없는 집, 즉 거실이 구석에 있거나 방이 뒤죽박죽 연결된 구조는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산만하게 흩어져 복이 머물지 못하고 쉽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거실은 집의 심장처럼 모든 길이 모이는 곳이며 항상 단정하고 환하며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 자리, 머무를 중심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현관은 집의 입.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중 하나가 현관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간다는 말처럼 현관은 복이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집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쓰레기나 불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간접 조명으로 은은한 빛을 밝혀 외부의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또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벽을 마주보지 않도록 복이 막히지 않는 배치가 되어 있으며 복도를 따라 거실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복된 기운이 거실과 안방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복이 오래 머무는 첫걸음입니다. 남양의 비밀. 고대 동양에서 남양은 곧 양기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가 잘 드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활력, 생명, 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집은 대부분 남향이거나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기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넓은 창을 두어 밝은 빛이 집 안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어두운 그늘이나 음습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과 색감으로 공간을 조율합니다. 양기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공간에선 생각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며 사람의 표정과 기운 자체가 맑아집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반드시 밝음과 열림의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남양 배치와 자연광 활용입니다. 복이 앉을 자리를 남겨라. 부자의 집에는 항상 비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복을 맞이하기 위해 남겨둔 듯한 공간이며 소파 옆에 빈 의자, 거실 한편의 명상 공간, 혹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의자 하나가 그 예입니다. 이런 자리는 단순히 인테리어의 일부가 아니라 기운의 휴식처입니다. 복도 사람처럼 머무를 자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간이 꽉 차 있다면 복은 잠시 머물 틈도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부자의 집엔 이런 심리적 여백이 있고
그것이 공간의 균형을 잡아주며 기운이 순환하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어쩌면 그 자리 하나가 복이 오래 머무는 집과 스쳐가는 집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물을 따라 흐른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집안의 물 흐름이 막히면 자연히 재물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부자의 집을 보면 화장실의 배수, 세면대의 물때, 부엌의 개수대 상태가 항상 깨끗합니다. 수도꼭지가 새지 않고 배수구에 곰팡이와 냄새가 없으며 물길이 막힌 곳이 없습니다. 또한 부엌은 화와 수가 만나는 곳으로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의 배치가 조화롭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재물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물과 관련된 공간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복을 반사하고 끌어들이는 힘.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고 유리창은 외부의 양기를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의 집은 이 두 가지를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거울을 두되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게 설치하며 유리창은 햇빛이 드는 방향에 배치해 빛과 바람이 순환하도록 설계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거울 배치는 오히려 복을 튕겨냅니다. 특히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면 사람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흩어버립니다. 빛과 반사의 힘을 이용해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것, 이 또한 부자들이 실천하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정리된 집에 복이 머문다. 복은 질서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집, 물건이 넘치는 집, 목적 없이 방치된 공간에선 복도 사람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부자의 집은 항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공간은 제 역할을 하고 수납은 목적에 따라 구획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그 집주인의 의식과 기준을 보여줍니다. 풍수는 단지 배치의 과학이 아니라 의식의 질서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정돈된 공간은 생각도 정리시키며 좋은 기운이 집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집을 둘러보세요.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지, 중심은 살아있는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는 열려 있는지, 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흐르고 공간이 정돈되며 의식이 깨어있을 때 복은 비로소 그 집에 머무릅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지혜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에 행운과 복이 스며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